자, 겨울의 끝자락, 바람이 유리창을 얇게 두드렸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스위치를 켜지 않은 TV를 오래 바라보았다. 검은 화면 속에 그녀의 얼굴이 흐리게 묻어났다. 오늘은 누가 오기로 했더라. 조심스레 내뱉는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나는 현관문을 열며 엄마 나야. 민수. 내 얼굴을 한참 쳐다보더니 마치 오랜만에 본 이웃을 대하듯 생경한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어디 사세요? 가슴이 작게 쿵 하고 내려앉았다. 치매 교육책에서 읽었던 문장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처음 있는 것은 사건이고 그 다음은 사람이며 마지막이 자기 자신. 나는 가볍게 손을 흔들며 대답을 바꿨다. 옆 동네에 살아요. 어머니 친구 아들이에요. 어머니 얼굴이 금세 편안해졌다. 그래. 친구 아들이라면 밥 먹고 가야지. 이렇게 하루가 또 흘러갔다. 거실 한쪽엔 아버지가 남겨둔 낡은 시계가 여전히 똑딱거렸다. 분침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어머니의 시간은 반 칸씩 뒤로 물러나는 듯 했다. 저녁 무렵 그녀는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아까 그 청년은 어디 갔을까? 웃는 게 우리 아들 같던데. 나는 웃었다. 금방 또 올 거예요. 대답하는 목소리가 내 귀에도 낯설었다. 문장을 고르고 감정을 접어서 건네는 일이 익숙해졌다. 밤이 깊자 어머니는 방문을 조금 열어둔 채 잠들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부엌 탁자에 앉아 어머니의 약 봉지를 정리했다. 혈압약, 혈당약, 그리고 기억을 붙들어 두겠다는 이름의 작은 알약. 라벨을 읽으며 중얼거렸다. 우리가 붙들려는 건 사실 약이 아니라 사람인데. 손끝에 약 냄새가 배어들었다. 내일도 같은 질문을 듣겠지. 너 누구니? 그때마다 나는 웃으며 대답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옆 동네 사람입니다. 이상하게도 그 거짓말이 우리 둘을 하루 더 살게 한다. 2장. 어머니의 하루는 일정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커튼을 반쯤 걷고 식탁 앞에 앉아 국을 몇 숟가락 뜨다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나는 시계를 보며 웃었다.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동네잖아요. 버스 종점 근처 단풍길 많은 곳. 그러면 어머니는 잠깐 안심하는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봤다. 가끔은 창틀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말했다. 여기서 내가 초등학교 들어갔지. 맞지? 그런 순간이면 잊힌 기억의 조각이 번개처럼 번쩍 빛났다 사라졌다. 나는 그 한 줄기의 빛을 잡으려고 무심한 대화를 시작했다. 그때 엄마가 싸주던 김밥이 최고였어. 계란지단 두껍게 해서 단무지 2줄. 내가 단무지를 2줄이나 좋아했지. 다음 문장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 아이는 지금도 단무지를 좋아해. 어머니의 시선이 내 얼굴과 식탁, 창밖을 오갔다. 그리고 아주 작게, 정말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가 되면 방문 요양사가 와서 체조를 도와주었다. 어머니는 손을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을 힘들어했지만 팔을 내릴 때만은 내리는 건 쉬운데 올리는 건 힘드네. 그 말이 어쩐지 마음을 찔렀다. 사람 사이 거리도 기억의 무게도 올리는 쪽이 늘 더 어렵다. 해가 기울 즈음 누나가 들렀다. 어머니, 오늘 반찬 고추장아찌가 진짜 맛있어요. 너그러운 일상으로 다가가면 어머니가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좀 늦게 배웠다. 누나는 설거지를 하다가 불쑥 말했다. 회사의 휴직 얘기 꺼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무리하지 마. 돌아갈 곳을 남겨둬야 해. 돌아갈 곳. 우리에겐 어머니가 그곳이었지. 싱크대 위 형광등 불빛이 물컵 표면에서 흔들렸다. 소리를 내지 않는 물결이 부엌을 건넜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기 전에 어머니는 한 번 더 창밖을 보았다. 여긴 어디더라? 나는 대답 대신 어머니의 어깨에 무릎 담요를 덮었다. 엄마가 좋아하는 집이에요. 향나무 냄새 나는 골목 끝. 그래. 그 한마디가 우리를 다음 날로 데려다 줬다. 3장. 병원 진료일. 대기실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렀다. 화면 아래 자막이 바쁘게 지나갔지만 어머니의 눈은 창밖 가로수 잎을 따라가고 있었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표준화된 속도로 말했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단기 기억 저하가 조금 더 진행됐습니다. 언어 기능은 아직 비교적 보존되어 있지만 낯선 장소에 대한 불안이 커지실 거예요. 네, 어머니가 내 팔을 붙잡았다. 집에 가자. 이곳은 너무 하얗다.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에게 물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는 잠깐 멈칫하더니 내 눈을 슬쩍 보고 말했다. 최선자.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드님, 성함은요? 어머니의 눈동자가 조금 흔들렸다. 나는 일부러 시선을 피했다. 강요된 시험이 사랑을 상처낼 때가 있다. 몇 초의 정적 끝에 어머니가 답했다. 글쎄 옆집 총각 이름이 뭐였더라? 의사의 펜 끝이 공기 중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나는 대답 대신 어머니의 손을 살짝 쥐었다. 진료실 밖으로 나오며 괜찮아. 응. 가슴 속에선 무언가 천천히 내려앉았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셋의 모습이 낯설었다. 어머니는 우리 사이에서 조금 작아 보였다. 병원 앞 카페에서 잠시 쉬기로 했다. 어머니는 따뜻한 유자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어머, 이 맛 내가 초등학교 때 감기 걸리면 내가 끓여주던 그거네. 맞아요. 꿀 조금 넣고 레몬 얇게.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잽싸게 내 손목을 잡았다. 인수야, 숨이 멎었다. 내가 참 아버지 닮아 보인다.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그 짧은 순간이 희귀한 봄 햇살처럼 마음을 데웠다. 누나가 휴지를 건네며 눈가를 닦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어머니는 창에 머리를 기대고 졸았다. 버스가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어머니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다. 잠에서 깬 어머니가 창밖을 보며 물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길이니?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가 잊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요. 사장. 돌봄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면서 견딤의 다른 이름이기도 했다. 새벽엔 기저귀를 갈고 낮엔 약을 챙기고 저녁엔 같은 이야기를 5번쯤 반복해서 들었다. 내 아버지는 지금 어디 있니? 엄마, 엄마 아버지는 나는 매번 다른 세계를 만들었다. 장 보러 가셨어요. 시골에 계세요. 현실을 매 정각 알리는 것보다 눈앞의 평온을 지키는 일이 더 큰 진실인 날이 있다. 어느 날 새벽 어머니가 방문을 벌컥 열며 말했다. 낯선 여자가 우리 집에 있어. 거울을 가리키는 손이 떨렸다. 나는 거울 앞으로 가서 조심히 천을 덮었다. 이젠 없어요. 걱정 마세요. 그제야 어머니는 기운이 빠진 아이처럼 고개를 떨궜다. 나는
왜 자꾸 모르는 얼굴이 나오는지 몰라? 나는 어머니를 안았다. 겨울의 냄새와 세제 향이 섞인 온기가 품으로 밀려왔다. 아침이 되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됐다. 방문요 양사가 요리와 청소를 도와주고 누나는 회사와 집을 오가며 시간을 쪼개어 보탰다. 간혹 이웃들이 문 앞에 반찬을 두고 갔다. 언젠가 나도 이런 도움을 받을 날이 오겠지요. 종종 걸음으로 돌아가는 이웃의 뒷모습이 흐릿하게 흔들렸다. 어느 저녁 나는 작은 화이트보드를 부엌 벽에 붙였다. 오늘은 3월 18일 토요일. 날씨 맑음. 민수와 지은 누나이 함께 있음. 아침 미역국, 점심 잔치국수, 저녁 찜다. 어머니는 한 글자씩 소리 내 읽었다. 읽으면 마음이 좀 안심이 되는구나. 그날 밤 총각, 미안하지만 오늘은 무섭네. 나는 문을 열고 어머니를 방 안으로 모셨다. 침대 끝에 나란히 앉아 불을 낮췄다. 뭘 잊어도 괜찮아요, 엄마. 정말 응, 내가 기억할게. 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덮었다. 그럼 나는 내 얼굴만 기억할게. 그 말이 어둠 속에 오래 머물렀다. 5장. 봄비 내리던 날 나는 아버지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발견했다. 표지에 선자 마이너스 자장가라고 쓰여 있었다. 녹슨 라디오 카세트를 꺼내 헤드폰을 꽂았다. 잡음 사이로 젊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렀다. 잘 자라, 우리 아가. 나는 어머니 곁으로 가서 조심스레 헤드폰을 씌워드렸다. 음악이 시작되자 어머니의 눈동자가 커졌다. 이 노래 그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정확히 가사를 따라 불렀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멜로디가 끝나갈 즈음 어머니가 나를 보며 인수야, 심장이 순간 멈췄다. 엄마, 내가 아기일 때 내가 이 노래를 불러줬지. 그런데 내가 몇 살이지? 나는 대답 대신 그녀 손등을 쓰다듬었다. 괜찮다. 나중에 생각날 거야. 노래가 알려주겠지. 그날 이후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 그 테이프를 들었다. 기억은 순서대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멜로디를 타고 작은 조각들이 떠올랐다. 내가 5살 때 감기가 심하게 왔어. 그날 밤에 내가 문을 3번 열었다 닫았지. 열이 떨어졌나 보려고. 어머니가 놀라며 내 얼굴을 만졌다. 내가 어릴 때 눈이 컸지. 지금도 커. 우리는 동시에 웃었다. 근데 내 아버지는 어디 있니? 나는 한 박자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여기요. 어머니는 시계 표면을 손끝으로 쓸며 말했다. 그래, 여기에 있구나. 당신은 원래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지. 치매는 잊음의 병이지만 그날만은 이상하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 밤이 되자 민수야, 너 오늘따라 참 잘생겼다. 가볍고 유치한 칭찬이 상처 자리를 덮는 깨끗한 붕대처럼 느껴졌다. 6장. 여름 초입 어머니의 발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졌다. 계단 2칸을 오르는데도 숨이 차서 잠시 쉬어야 했다. 의사는 혈압과 혈당 값을 조정했고 나는 집안 위험 요소를 하나씩 없앴다. 문턱에 고무턱을 덧대고 욕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감기를 위한 작은 센서 등을 달았다. 누나는 장보기 앱을 연구해 장바구니를 자동으로 채웠다. 이렇게라도 버텨야지.
어느 토요일 구청에서 주최한 가족 돌봄 자조 모임에 참석했다. 둥근 탁자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은 꼭 내 얼굴을 보는 것처럼 익숙했다. 오늘 아침엔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더군요. 저희 어머니는 거울 속 사람을 도둑이라고. 서로의 이야기가 눈물 위를 건너갔다. 사회복지사가 메모지 한 장을 나눠줬다. 사라지는 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 것. 대신 남아있는 것을 키울 것. 나는 그 문장을 가슴에 접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가 현관 앞에서 신발을 거꾸로 신고 기다리고 있었다. 시장에 가야지. 장을 봐야 밥을 하지. 나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어머니의 신발을 바로 신겨드렸다. 오늘은 내가 사올게요. 엄마는 쉬고 있어요. 어머니는 잠깐 화를 내듯 입을 삐죽거렸다가 금세 풀렸다. 그래도 된장찌개 끓일 땐 멸치를 먼저 볶아야 해 알지? 그럼요, 엄마 레시피 몰라요? 부엌에서 멸치를 볶으며 생각했다. 사라지는 것을 붙잡지 말라. 그렇다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냄비에서 멸치가 은빛을 잃으며 고소한 향을 내뿜었다. 향이 집 안구석에 번졌다. 이 냄새새. 내가 돌아왔구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묻지 않기로 했다. 저녁상에 찌개를 올리자 맛있다. 단 2글자였지만 그날의 전부였다. 밤에 누나는 내게 말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 그냥 오래 있는 사람이면 돼. 그 문장이 내 등을 가볍게 밀어줬다. 오래 있는 사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7장. 가을 초입. 선생님, 오늘은 무슨 공부를 하나요? 나는 대답 대신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렸다. 동그라미 하나, 그 옆에 작은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는 엄마, 작은 동그라미는 지은이, 그리고 이건 민수. 어머니가 웃었다. 이름을 잊어도 관계의 모양은 남는다는 사실이 위로가 됐다. 그날 오후 우리는 동네 공원에 갔다. 벤치에 앉아 바람이 나뭇잎을 뒤집으며 잔빛을 흔들었다. 어머니가 갑자기 내 손을 쥐었다. 나는 누구지?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질문을 바꿨다. 엄마는 어떤 사람이고 싶어요? 어머니는 가만히 하늘을 보았다. 밥을 잘 짓는 사람.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거든. 내가 밥을 하며 누군가 살겠지. 어머니의 대답이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다.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발을 헛디뎠다. 나는 재빨리 어머니를 부축했다. 그녀가 나를 올려다보며 민수야, 내가 너를 잊어도 너는 나를 잊지 말아줘. 나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약속해. 다음 날 새벽 어머니가 열이 조금 올랐다. 응급실로 가자는 내 말에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그냥 집에 있고 싶다. 우리는 이불을 덮고 나란히 누웠다. 민수야, 내가 5살 때 내가 손을 이렇게 잡았어. 그때 내 손이 따뜻했지. 지금도 따뜻해.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았다. 몸보다 먼저 마음이 잠들어갔다. 새벽이 끝나갈 무렵 어머니가 아주 작게 말했다. 내일 아침엔 된장찌개 냄새로 깨우자. 응. 그때는 몰랐다. 8장. 그 다음 주 어머니는 병원 6층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졌다. 창가 자리에는 얇은 커튼이 걸려 있었고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엔 가족 사진이 놓였다. 누나는 사진을 정리하다가 훌쩍였다.
엄마가 제일 예쁘던 날이네. 나는 어머니의 머리칼을 살며시 빗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가끔 초점 없이 흔들렸지만 손을 잡으면 여전히 반응이 느껴졌다. 그날 저녁 누나는 집에서 끓여온 된장찌개를 작은 보온병에 담아왔다. 병실에 퍼지는 된장 냄새. 어머니가 아주 미약하게 눈썹을 움직였다. 밥을 하자. 나는 숟가락 끝에 국물을 묻혀 어머니 입술에 살짝 닿게 했다. 그녀가 아주 천천히 삼켰다. 그리고 미세하게 웃었다. 살겠다. 눈물이 나와 고개를 돌렸다. 밤이 깊자 간호사가 소등을 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오래 앉아 있었다. 심장 박동기에 불빛이 초록으로 반짝였다. 엄마, 내가 엄마를 잊지 않을게. 어디선가 작은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 순간 어머니가 입술을 열었다.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였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들었다. 인수야, 응, 엄마 밥 잘 먹고 다녀. 그 말 이후 어머니의 호흡이 조금씩 길어졌다가 아주 평온하게 잦아들었다. 간호사가 옆으로 와서 맥을 짚었다. 나는 아무 표정도 지을 수 없었다. 누나는 가만히 이마를 어루만지며 엄마 수고했어. 장례는 단정했다. 이웃들이 와서 따뜻한 말을 해주었고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부엌에는 여전히 된장 냄새가 남아 있었다. 나는 냄비 뚜껑을 열고 한 숟갈 떠먹었다. 짭조름하고 고소한 맛이 입 안 가득 번졌다. 눈물이 다시 올라왔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화이트보드에 천천히 글씨를 썼다. 오늘은 10월 2일 피. 엄마는 집에 없다. 그러나 밤 냄새는 있다. 나는 민수. 엄마의 아들. 다음 날 아침 누나와 나는 시장에 갔다. 멸치와 두부, 애호박과 양파를 샀다. 집으로 돌아와 냄비를 올리고 멸치를 먼저 볶았다. 향이 올라오자 누나가 말했다. 엄마는 지금 어디 있을까? 나는 냄비를 저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밥을 하는 이 자리. 주방 창을 통해 부드러운 바람이 들어왔다. 국이 끓기 시작했다. 첫 끼를 먹으며 나는 속으로 말했다. 엄마, 오늘도 밥을 했어. 내가 당신을 잊지 않으니 당신도 나를 잊지 않은 거야. 우리 둘의 기억은 한쪽이 사라져도 다른 한쪽에서 살아. 식사를 마치고 시계를 보니 아버지의 낡은 시계가 여전히 똑딱거리고 있었다. 늘 갔던 소리인데 어쩐지 달리 들렸다. 시간은 앞으로만 가지만 기억은 삶의 온도를 거꾸로 데려온다. 나는 식탁 위에 작은 액자를 올려놓았다. 젊은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웃는 사진. 액자 옆에 하얀 쌀밥 한 숟갈을 놓았다. 그제야 집이 집처럼 느껴졌다. 저녁 누나와 마주 앉아 김을 구워 밥을 먹었다. 누나는 중간에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이제 우린 뭐가 되지? 오래 있는 사람. 누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되자 창밖에서 바람이 커튼을 들추었다 내렸다. 나는 불을 끄고 잠시 어머니 방에 서 있었다. 침대 끝에 앉아 빈 베개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엄마, 부엌에서 은은한 된장 냄새가 다시 흘러왔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잊는다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모양을 바꾸어 곁에 남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다. 내일 아침에는 화이트보드 첫 줄에 이렇게 쓸 것이다. 오늘은 10월 3일 맑음. 엄마가 남겨준 방식으로 밥을 지음. 나는 민수.
엄마는 여기에 있음. 그리고 나는 그 말을 믿을 것이다. 정말로.